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하필이면 지구상에는 온통 물이 가득할까? 물이 자연에 의해 지구 최고의 용매, 생명의 용매로 선택받은 이유를 알아보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 물이 항상 둘러싸여 있는 거.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분자들 중에서 물이 생명의 용매로 선택되었을까? 뭐 다른 용매, 예를 들어서 뭐 기름, 유기용매인 뭐 헥세인, 뭐 클로로폼 그런 걸로 그런 것에 생명의 분자들이 녹아 있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알고 있죠? 우리 몸도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졌고 지구 표면이죠, 표면. 지구 내부는 아니죠. 지구 표면에 가장 많은 화합물도 역시 물이다. 자, 물 분자. 자, 아시듯이 H2O, 또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죠. 얘가 수소 원자와 결합하고 있는 얘가 산소예요. 공유 결합의 각도가 180도가 아니고 104.5도이기 때문에 산소 쪽에 부분 음전하 델타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건 온전한 음전하고 델타를 쓰면은 이게 소문자 델타예요. 이렇게 쓴 게. 대문자 델타는 이거죠. 소문자 델타 마이너스를 쓰면은 부분 음전하라는 거죠. 부분 음전하. 온전한 음전하는 되지 못하고 부분, 약간 모자라는 음전하가 있다. 그래서 산소 쪽에 부분 음전하 델타 마이너스가 생기고 수소 쪽에 부분 양전하 델타 플러스가 생긴다. 왜 그럴까? 전자를 당기는 힘이 104.5도이기 때문에 이거 어디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 아시듯이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훨씬 크죠. 전자를 좋아하는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산소 원자가. 왜? 원자핵이 더 크기 때문에 원자핵 안에 양성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죠. 양성자의 플러스 전하가 전자를 땡기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당연히 전자를 더 많이 땡기겠죠. 수소 원자보다. 그래서 전자를 당기는 힘이 산소 원자 쪽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길 테니까 요 짝대기는 한 쌍에 공유한 전자를 얘기하는데 비록 공유했다고 하지만 색깔이 초록색 잘 안 보여서 안 되겠죠. 다 바뀌네. 공유한 전자를 산소 쪽으로 더 많이 당기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당기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당기고 두 개의 벡터 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중간 방향으로. 그렇죠? 반면에 만약에 이 산소와 수소의 공유 결합이 104.5도가 아니라 108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역시 산소 쪽으로 전자를 당기긴 당기는데 이쪽하고 이쪽하고 여기 이쪽에서 당기는 방향하고 이쪽에서 당기는 방향하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 합이 들어가 되겠죠. 서로 상쇄되어서 만일 결합 각도가 180도였다면 내가 아무리 수소와 공유한 전자를 끌어온다 하더라도 양쪽에서 당기는 방향이 상쇄되어서 물 분자 전체에 부분 전하가 생기지 못한다. 전자를 당기는 방향이 이 104.5도일 경우에는 서로 벡터 합이 이쪽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를 당기는 쪽, 전자가 있는 쪽에 당연히 부분 음전하가 생길 테고 전자를 빼앗기는 쪽에 부분 양전하가 생기겠죠. 물 분자 자체는 전하를 띠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산소 원자가 전기 음성도 일렉트로네가티비티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의 척도가 수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쪽은 부분 음전하, 수소 쪽은 부분 양전하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물의 성질은 모두 이 결합 각도가 104.5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다. 첫 번째가 뭘까요? 수소결합. 수소결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소결합. 일반적으로 공유결합보다 결합 에너지가 적고 약한 결합이지만 이것들이 때로 모이면 좀 센 결합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수소결합을 일단 정의를 해볼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수소결합은 산소, 질소 혹은 불소, 플로린 같은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와 수소를 같이 가진 분자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와 수소를 같이 가진 분자,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가져. 어떤 분자가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와 수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가진 분자가 이웃한 분자, 이웃한 분자 다른 분자 있죠. 여기 있는 이웃한 분자에 붙어 있는 수소 원자를 끌어당겨서 생기는 분자 간의 인력. 그러니까 수소 원자와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 예를 들어서 산소 혹은 질소 혹은 플로린 이런 사이에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죠. 전기 음성도가 강한 원자 여기. 얘가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얘가 수소랑 결합하고 있어야 되고 얘가 이웃한 분자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겨서 생기는 분자와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물 분자는 산소 원자가 수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강한데 얘가 수소 원자를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산소 원자가 이웃한 다른 분자의 수소 원자를 끌어당기는 거죠. 또 얘는 이쪽으로도 끌어당기고 이쪽에 가지고 있는 수소 원자는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그러니까 모든 물 분자는 서로 이러한 수소 결합에 의해서 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물 분자는 이렇게 수소 결합으로 서로 결합을 하고 있다. 모든 물 분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다른 용매 분자에 비해서 물 분자는 서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응집력이 굉장히 세다는 거죠. 응집력이 세다. 물 분자가 서로 땡기고 서로 붙어서 부피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붙어서 자기들끼리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 분자의 응집성이 생긴다. 응집성. 표면장력이라는 게 뭐예요? 소금쟁이가 물 위에 떠오르는 것도 같은 원리다. 소금쟁이가 물 위에 소금쟁이가 거를 조그맣고 가운데 다리하고 뒷다리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물 표면에 이렇게 여기를 확대해서 그리면은 다리에 뭐 이렇게 털이 막 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물 분자가 서로 붙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라고 생각하면 서로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만약에 물 분자가 쉽게 저들끼리 떨어지면은 소금쟁이 발이 물속으로 푹 빠져버리겠죠. 물 분자들이 떨어져 나간 서로 결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surface tension 표면 장력이라고 하죠. 표면 장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물 분자들끼리 서로 응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메니스커스라고 하는데 메니스커스 여기 보시면 마스크 써야지. 실험실에서 이 매스 실린더라고 하죠. 매스 실린더. 액체의 부피를 재는 데 사용하는 그런 예측기구죠. 여기다가 다른 매스 실린더에 다른 유기용매를 뭐 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넣는다고 하면은 표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들질 않아요. 물 자체의 부피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내려와 보이고 이 벽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나와 보이고 이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익을 때는 이쪽을 익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굉장히 키가 큰 나무 같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나무 꼭대기 잎사귀까지 물이 어떻게 올라갈까? 뿌리로부터 나무 꼭대기까지 물이 올라갈 수 있는 모세관 현상도 물 분자가 서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잎사귀에서 물이 분자가 증발돼서 나가면 그 다음 분자가 위로 올라가고 줄줄이 사탕처럼 줄줄이 위로 뿌리에서부터 위로 물이 분자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줄줄이 수소결합으로 연결되어서 위로 올라간다. 또한 두 번째 특징. 물 분자들이 서로 수소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물만의 특징이 어떤 게 있어요. 물 분자의 온도 안정화 능력. 세포는 일종의 순행식 에너지 공장이다. 세포 안에서 수없이 많은 생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열들이 많이 발생해요. 만약에 세포가 물속에 담겨져 있지 않고 다른 유기용매에 담겨져 있다면 온도가 너무 갑자기 훅 올라와가지고 세포 안에 여러 가지 효소들이 기능을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위의 체온도 36.5도로 유지가 안 되겠죠. 그래서 온도 안정화 능력. 왜 그런 게 일어날까? 어쨌든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온도 안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지도 너무 빨리 식지도 않게 해주는 그러한 버퍼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 분자는
생명의 용매로서 선택된 거죠. 왜? 생명의 용매로서 선택된다면은 생명으로서의 지켜야 될 가장 큰 가치가 뭐예요? 항상성이죠. 항상성. 호메오스타시스. 수온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몸 안에 여러 가지 솔트 농도 같은 것, 염분 농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버퍼 기능을 하는 솔벤트에 우리 세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왜 물은 에너지를 가해도 열 에너지를 가해도 온도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열 에너지가 가해져도 일단은 수소결합, 물 분자 사이에 수소결합을 끊는 데 우선 사용되고 수소결합이 다 끊어지게 되면 그때서야 물 분자에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온도라는 건 뭐예요? 이 분자들이 막 진동하고 불을 떠는 거죠. 그죠? 불을 떨어야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불을 떨기까지 일단 먼저 이 가열 시스템에 가해지는 열 에너지가 수소결합을 끊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기까지의 어느 정도 지연 시간이 있다는 거죠. 온도가 꽤 상승. 세포 안에서도 대사작용 때문에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만일 세포 안이 물로 차 있지 않다면 세포 안이 유기용매 세인으로 차 있었다면 세포는 존재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물은 생명의 용매로 낙찰되었다. 지금까지 탄소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이번엔 세포를 이루는 주로 탄소로 이루어진 세포 내의 거대 분자 매크로, 매크로가 마이크로의 반대죠. 마크로 몰레큘에 대하여 배워봐요. 자, 거대 분자는 대개 네 종류죠. 세포 내에서 사용되는 거.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핵산. 영양의 사요소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영양의 사요소라는 게 우리 세포가 필요로 하는 영양이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를 이루는 네 가지 거대 분자가 바로 요 네 가지예요. 자, 탄수화물, 쌀밥에 주로 많이 있는 삼겹살에 여기 기름 껴있는 부분, 지방, 그리고 닭가슴살로 주로 생각하는 단백질, 그리고 핵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등푸른 생선에 많이 있다. 핵산하면 떠오르는 게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죠. 이렇게 그려봤어요. 밥상의 사요소가 아니라 세포 안에 거대 분자 네 가지. 탄수화물과 다당류. 그래서 첫 번째 여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중에서 탄수화물부터 먼저 맨 앞에 나왔으니까 살펴볼게요. 탄수화물, carbohydrate. 탄수화물의 탄은 탄소라는 탄소에서 온 거고, 카르보는 탄소에서 온 거고, 수화물, 물이 붙어 있다는 거죠. hydrate, 물이 붙어 있다. 탄소에 수화, 물이 붙어 있다. carbohydrate, 그래서 n을 떼고 carbohydrate, 그리고 다당류, 폴리사카라이드, 탄수화물이 좀 더 큰 개념이죠. 탄수화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모노사카라이드, 사카 이렇게 뜨시면 달달한 뜻이죠. 달다. 우리 뻥튀기 같은 거에 집어넣는 사카린이죠. 사카린. 단당류,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다이사카라이드. 그리고 한 두서너 대예닐곱 연합문계까지는 우리가 올리고라고 하죠. 올리고당이라고. 올리고사카. 그래서 요리할 때 쓰는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올리고사카라이드죠. 근데 당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으면 앞에다가 폴리를 붙이면 되죠. 폴리사카라이드.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올리고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올리고당. 그리고 폴리, 다당류. 첫 번째로 알아볼 거대 분자는 탄수화물의 일종인 다당류. 다당류는 나와 같은 단당류가 줄줄이 연결되어 만들어집니다. 포도당, 글루코스 포도당 1번, 2번, 4번, 5번, 또 6번 탄소 6개로 이루어졌고요. 포도당이 수용학에서 이렇게 고리 형태가 되면 안정적인데 6탄당이라서 육각형을 취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 하나에는 산소가 있어요. 꼭 알아두세요. 자, 단당류 탄수화물의 일반 분자식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N2, 3에서 7, CH2O. 탄수화물이니까 탄소 있고
투화물 물이 붙어 있으니까 H2O. 그리고 이게 전체가 가로를 치고 밑에 아래첨자로 N 쓴 N이 면은 3탄당, 4면은 4탄당, 테트로즈, 5면 5탄당, 펜토즈, 6이면 6탄당, 헥소즈, 7탄당, 헵토즈. 헵토즈 같은 것들 나중에 뭐 합성 같은 거 배울 때 뭐 세드 헵출로즈 이런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만날 일 없는 그런 당이고 5탄당과 6탄당이 가장 많다. 5탄당은 뭐예요? 우리 DNA의 빌딩 블록으로 쓰이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는 뭐 라이보스, 데옥시라이보스 이런 것들이 5탄당이고 포도당, 과당 뭐 이런 것들이 6탄당이죠. 5탄당과 6탄당이 가장 많다. 아까 얘기했듯이 단당류가 두 개 연결되면은 이당류 다이사카라이드가 이라는 뜻이죠. 포도당과 과당이 연결되면은 글루코즈와 프럭토즈가 연결되면은 이당류인 설탕이 되죠. 슈가는 알데히드를 가졌으면은 알도 슈가. 이게 알데히드기죠. 알데히드기. 알데히드기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알도 슈가. 케톤을 가졌으면 케토 슈가라고 부른다. 케톤 그룹이 있죠. 카르보닐 그룹이라기도 하고 케톤 그룹이라기도 하고 알데하이드 그룹, 케톤 그룹 모두 다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데 카르보닐기가 분자 끝에 있으면 알데하이드, 카르보닐기가 분자 가운데 중간에 있으면은 케톤, 톤을 가졌으면 케토슈가라고 부른다. 카르보닐기가 분자 끝에 있으면 알도슈가, 분자 안에 있으면 중간에 있으면 아니죠. 끝쪽이 아니니까 케토슈가인 것이다. 그래서 포도당은 알데하이드가 있으니까 알도슈가, 과당은 케톤이 있으니까 케토슈가. 둘 다 6탄당이죠. 탄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포도당과 과당, 글루코즈와 프럭토즈. 슈가는 또한 탄소 개수에 따라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포도당은 헥소우즈, 6탄당이고, 티오즈, 테트로즈, 펜토우즈, 헥소우즈, 헵토우즈, 옥토우즈 당 이런. 나 같은 9탄당도 있는데 사람들이 9탄당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다. 대충 7탄당. 이름도 되게 생소하네요. 그죠? 7탄당 정도까지만 일반적으로 탄소 개수에 따라 불린다고 보면 돼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인싸 6탄당 포도당의 구조부터 다시 자세하게 공부해보자. 일단 앞에서 배웠던 글루코즈 포도당의 2의 4승계 16개의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에 대해 알아볼까? 각각의 이름도 물론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번 쭉 보세요. 16개가 모두 가능해요. 포도당님의 공간도 부족한데 이런 것까지 공부해야 하나요? 외우라는 거 아니니까 일단 들여다봐. 자, 오빠 일단 글루코즈의 입체 이성질체 중에 그래 우리가 흔히 들어본 다른 육탄당들 갈락토우즈, 만노우즈, 예 맞아요. 갈락토우즈도 사실 글루코즈 포도당의 입체 이성질체 스테레오 아이소머예요. 글루코즈가 있죠. 디글루코즈 여기 있죠. 디글루코즈, 갈락토우즈 보시면 글루코즈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 이 글루코즈는 여기 4번 탄소와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에 주목하세요. 이 오른쪽으로 가 있죠. 반면에 갈락토우즈의 경우는 어때요? 5번 탄소 오른쪽, 하지만 4번 탄소는 왼쪽으로 가 있죠. 나머지는 똑같죠. 그죠? 좋아야겠다. 난 아예 근본이 다른 당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갈락토우즈와 글루코즈는 같은 당이에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글루코즈는 여기 위에 있는 디글루코즈야. L글루코즈와는 4번 탄소와 5번 탄소의 OH가, 디글루코즈는 4번 탄소와 5번 탄소의 OH가 오른쪽으로 가 있고 L글루코즈는 왼쪽으로 가 있죠. 4번 탄소와 5번 탄소의 OH가 오른쪽에 있으면 D글루코즈, 왼쪽에 있으면 L글루코즈라고 일단 외워두자. 일단 외워두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글루코즈 포도당은 감칠맛, 단맛이 나죠? 포도당 이렇게 정제해가지고 하얗게 포도당 뭐 팔기도 해요.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떨어졌을 때 포도당이 가장 빨리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 같은 혈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이 당이 떨어졌을 때 응급용으로 많이들 복용들을 하죠. 근데 포도당 먹으면 단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 몸속에 주로 존재하는 포도당은 디글루코스라고 했는데, L글루코스는 디글루코스와 똑같은 단맛이 나지만 해당 작용, 우리 몸에 포도당이 들어오면 해당 작용이라는 작용, 나중에 배우겠지만 10가지 스텝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파이루베이트로 분해되면서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L글루코즈는 해당 작용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이나 당뇨병 환자 음식용으로 써볼까 생각들 했었지만 왜 못 썼을까? 제작 단가가 너무 비싼 거죠. 다들 포기했다. L글루코스와 D글루코스의 고리 구조는 아래와 같다. 굳이 외울 필요 없고, D글루코스는 이렇게 생겼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참고하라고. 알파가 뭐냐고? 뒷페이지에 설명할게. 뒤에 알파 디글루코즈와 알파 L글루코즈가 있죠. 16개의 구조를 한번 쭉 봐두세요. 어떤 애들이 있나. 고리화가 되는 메커니즘은 일단 다음과 같다. 보시면은 1번 탄소, 가장 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 탄소가 1번 탄소예요. 알데하이드기가 다른 OH기에 비해서 탄소가 산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1번 탄소라고 하고, 1번 탄소 옆에 있는 게 2번 탄소, 2번 탄소 옆에 있는 게 3번, 4번, 5번, 6번 탄소예요. 5번 탄소에 있는 OH가 위치가 적당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등을 긁을 때 뭐 어떤 손가락, 어떤 팔로 긁는 게 가장 편하겠어? 발로 등을 긁을 수는 없죠, 발가락으로. 그죠? 그런 것처럼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가 위치상으로 가장 적당하게 1번 탄소를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이 OH가 1번 탄소의 카본을 공격해서 얘네들이 연결이 돼요. 5번 탄소의 OH가 1번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해서, 배우겠지만 카르보닐 탄소는 여기 산소하고 전자를 4개를 공유하고 있는데, 산소에 비해서 산소가 전기무 속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에 델타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쪽에 델타 플러스가 생기죠. 델타 플러스라는 건 뭐예요? 탄소 입장에서는 산소하고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많이 뺏겨가지고 전자 그룹이 좀 벗겨져서 여기 핵이 언뜻언뜻 이 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공격하기 쉬운 상태, 뉴클리어 필릭 어택을 당하기 쉬운 상태죠. 이게 유기화학 시간에 다시 잘 배울 찬스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5번 탄소의 OH가 1번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해서 연결되면 1번 탄소에 붙어있던 산소가 OH로 바뀌는 게 딱 연결이 되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도망가야 되니까 여기 OH로 돼요. OH로 바뀌면서 육각형 골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아래로 도망가거나 혹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근데 육각형 고리를, 사실 육각형이 이렇게 납작한 이런 육각형, 그런데 육각형이 이렇게 납작한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약간 취어 형태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한 평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평면 비록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육각형 골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를, 밑으로 내려간 형태를 알파 아노모, 위로 올라간 형태를 베타 아노모라고 부릅니다. 아래에 있죠. 한정된 2차원 종이 위에서, 화면 위에서 이런 입체 구조를 그리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 찾아보면 이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기가 알데하이드의 카르보닐 탄소를 공격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아세탈이라고 한다. 아세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탄소가 있죠, 탄소. 그래서 알데하이드를 알코올이 공격해가지고 OH가 여기로 가고, 이 탄소에 여기 또 산소가 연결되어 있고, 이 구조를 아세탈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서 4가지 터미놀로지가 나오죠. 매번 헷갈릴 텐데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스테레오 아이소머. 카이랄 탄소, 비대칭 탄소가 N개이면은 2의 N승계의 스테레오 아이소머 가능하다고 그랬죠. 글루코즈는 카이랄 카본, 비대칭 탄소가 4개이기 때문에 2의 4승계 16개, 앞페이지에서 봤던 거, 그죠? 앞페이지에서 봤던 거. 16개의 스테레오 아이소머, 광학 이성질체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페이지에 보였던 16개는 모두 다 글루코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예요. 물론 글루코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일 수도 있고 갈락토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일 수도 있고 뭐 탈로우즈의 스테레오 아이소머일 수도 있고 또 귤로우즈, 이게 오타가 아니에요. 글루코즈가 아니라 귤로우즈, 아이도우즈, 이런 알트로우즈 이름 이상하죠. 이런 것들의 스테레오 아이소머일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다 서로 스테레오 아이소머, 입체 이성질체라는 거죠. 앞페이지에 포도당의 16개 광학 이성질체처럼 분자식이 같고 원자들끼리의 연결 서열이 같지만 3차원적 배열만이 다른 것을 우리가 스테레오 아이소머, 입체 이성질체. 반면에 스테레오 아이소머의 부분 집합이에요. 스테레오 아이소머가 가장 집합이 커요. 이 안에 이난시오머라는 게 있다. 이난시오머는 거울상 이성질체. 서로 거울에 비친 형태인 한 쌍의 입체 이성질체. 그럼 뭐하고 뭐가 에난시오머일까? L-글루코즈하고 알파 D-글루코즈하고 알파 L-글루코즈가 서로 에난시오머인 거죠. 서로 거울에 비친 형태. 이거 앞에 그 카이랄 카본 배웠을 때 나왔던 중심 탄소 주변에 4개의 서로 다른 기가 있는 그런 것들. 거울에 비친 상, 예를 들어서 L 아미노산하고 D 아미노산도 서로 에난시오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할 수 있죠. 또 밑에 역시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불리는 것 중에 에피머라는 것도 있어요. 에피머는 뭐냐? 비대칭 탄소 1개에 연결된 분자단의 구조만 다른 한 개. 나머지는 다 같고 딱 1개만 다른 거. 그런 것들을 다른 한 쌍의 입체 이성질체를 우리가 서로 얘네들끼리를 에피머라고 한다. 에피머. 그런 게 있어요. 쌍만 다른 거. 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 D글루코즈하고 D만노즈는 이쪽, 이것도 같고, 이것도 같고, 뭐만 달라요? 카본 넘버 2, 2번 탄소에 있는 만노즈는 OH가 왼쪽으로 와 있고, 글루코즈는 OH가 오른쪽으로 와 있죠. 3번, 4번, 5번은 다 똑같고. 그러면은 D글루코즈하고 D만노즈는 서로 스테레오 아이소머이면서 동시에 서로 에피머이다. 에피머. 하지만 에난시오머는 아닌 거죠. 아노모는 또 에피머의 부분 집합이 아노모예요. 에피머가 또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또 아노모가 있다. 아노모는 다른 원자 말고 헤미아세탈 탄소에 연결된 분자단의 구조만 다른 한 쌍의 에피머 중에서 에피머는 뭐예요? 정의가 비대칭 탄소 1개에 연결된 분자단의 구조만 서로 다른 것을 다른 입체 이성질체를 우리가 에피머라고 한다고 했죠. 에피머 중에서 그 탄소 1개가 바로 헤미아세탈 탄소이면은 이걸 우리가 아노모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알파 D 글루코즈하고 베타 D 글루코즈는 서로 스테레오 아이소머이면서 서로 에피머이면서 서로 아노모이다. Too much information. 헷갈릴 수도 있죠. 우리 투 스테레오 아이소머는 서로에 대해서 에피머이자 아노모야. 알파 D 글루코즈와 베타 D 글루코즈. 1번 탄소의 OH 위치만 다르니까 에피머이고 1번 탄소가 헤미아세탈을 이루니까 아노모야. 반면에 알파 D 글루코즈하고 알파 L 글루코즈는 대칭면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겹쳐지질 않죠. 그래서 얘네들은 에피머나 아노모는 아니고 서로 에난시오머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